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오늘부터 이 단원별 예상 문제라 그래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페이지가 어휴, 몇 페이지나 되나요? 이게 500페이지가 넘죠, 그죠? 문제 수는 뭐 세다 말았어요. 세다 말았는데 엄청 많은 내용, 크게 13개의 테마 컨텐츠로 구성이 돼 있고 단원별로 일단 있는 거 없는 걸 일단 갖다 붙여놨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 스타일은요, 기존에 나와 있던 단략 간단하게 답을 내는 것보다 조금 문제가 여러분 우리 시험 보는 환경직 시험보다 문제가 조금 더 길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는 연습을 좀 한다는 얘기죠. 긴 걸 좀 풀어보시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풀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이제 기출이에요. 기출 문제를 한번 또 쭉 볼 건데, 기출이 가장 이제 또 근접한 이제 포인트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연습 끝내놓고 마무리할 때 기출 문제 가지고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면 좋은 성적들이 있겠죠. 그죠? 일단 5개월 좀 남았군요. 그지? 벌써 1월달 언제 처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 남고 했네요. 그죠? 네, 우리 한번 조금씩만 더 오래 힘냅시다. 정윤현 닭띠네. 그죠? 나의 해네. 나의 해. 응? 닭의 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일단은 필요한 설명 조금씩 하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이제 단원별로 이제 아마 여러분이 하셨을 때 까먹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테고, 그런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인가요? 물질이라는 파트가 먼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은 이런 거 먼저 빨리 구별할 줄 아셔야 되죠. 가끔 한 문제씩 나옵니다.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 물질의 종류 뭐뭐 있었죠? 뭐 체크만 하면 돼요. 물질을 뭐뭐로 나눴지? 순물질하고 혼합물 나누죠. 맞습니까? 맞지, 그지? 순물질이 뭔가요? 순물질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 그러니까 어떤 화학 물질의 성질이 몇 가지? 한 가지 성질을 띠는 거죠. 한 가지 성질을 띈다는 것은 분자 종류가 몇 가지 있다는 얘기죠.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겠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순물질은 한 가지의 성질만 띄어요. 한 가지 성질. 한 가지 성질이라는 것은 화합물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는 얘기야. 한 가지만 있는 거죠. 한 가지, 오로지 한 가지. 화합물의 종류가 한 가지가 있다는 게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은요,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띠는 물질을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띠는 걸 혼합물이라고 그러고, 혼합물은 말 그대로 화합물 자체가 순수한 물질이잖아요. 그죠? 성질을 띠는 거니까 얘네들은 순물질이 몇 개 이상이라는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물질이 2개 이상으로 섞인 걸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수용액 얘기하죠.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상태 표시를 어떻게 씁니까? G, L, S로 표시되는 건 전부 다 순물질이에요. 한 가지 물질들이죠. 혼합물인 경우에는 보통 많이 쓰는 건 AQ 씁니다. AQ는 뭐라 그랬죠? 수용액이야 라고 표현을 한다. 자, 일단 순물질과 혼합물 기억하시고,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게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어떻게 물과 소금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먹어보나? 맛을 보나?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지, 그죠? 뭘로 해야 돼? 끓는 점 가지고 하는 거죠. 순물질은 끓는 점이 항상 어떻게 나와요? 끓이면 수평한 구간이 있죠. 그죠? 상태 변하는 구간이 있어요. 일정합니다. 일정한 구간이 한 가지 나오면 순물질. 혼합물은 다양하죠. 혼합물에 끓는 점 변화되는 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액체와 액체를 섞었다. 액체 섞은 혼합물이에요. 화학 반응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거죠. 이성질, 이성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 끓이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그렇죠. 액체만큼 얘네들마다 끓는 점은 다를 거야. 그래서 얘네들 수평한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거 A 물질과 B 물질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순물질 몇 개로? 3개로 돼 있다. 자, 이런 거는 액체 혼합물이고요. 이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뀐 끓는 점 구간, 수평한 구간이 2개 이상 있으면 혼합물이죠. 액체와 고체로 섞여 있으면은 끓는 점이 어떻게 나올까요? 액체와 고체로 섞여 있으면, 즉 소금과 물에다 소금이라는 고체를 집어서 녹였다. 그럼 그걸 가열해서 끓이면 어떻게 나오지? 올라가다가 꺾여요. 수평한 부분이 없습니다. 수평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이러한 그래프에 끓는 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액체와 고체를 섞은 거구나. 두 가지의 종류가 다른 혼합물을 섞은 거구나. 고체와 고체를 섞은 혼합물은 어떻게 끓는 점이 나올까요?
고체와 고체는 입자 간의 간격이 굉장히 조밀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변화무쌍하게 뭐 이렇게 알아서 그냥 기어 나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순물질은 또 두 개로 크게 여기서는 화합물이라 언급을 했지만 뭐하고 뭐가 있다? 호돈소 물질하고 뭐가 있죠? 헛원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이게 원소 물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화합물이 있는 거죠. 화합물이 있는 거고. 자, 이것 중에서는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게 많아요. 호돈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원자가 아니라 뭐가? 원소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원자 원소 다시 한번 까먹으면 안 되죠. 원자와 원소의 차이는 뭐지? 그렇죠. 텔레파시를 엄청 보내고 있어요. 아주 그냥 확실한 겁니다. 원자는 뭐예요? 원자는 그냥 개수라 쉽게 생각하자고. 우리가 여기서 뭐 더 알 필요 없잖아. 원자는 개수를 얘기해요. 얘는 개수를 따지는 거고 종류 관계 있어 없어? 종류 상관없어요. 그냥 개수만 따지면 돼요.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고 가장 작은 입자의 개수가 몇 개냐만 따지시면 되고, 원소는 뭘 따져야 돼? 개수 따지는 게 아니야.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뭘로 돼 있다? 종류가 몇 가지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종류를 따지는 거죠. 자, H2SO4라고 얘를 옛날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몇 개 원자로 돼 있어요? 가장 작은 입자, 종류 상관없죠. 수소 몇 개랑 두 개, 황 하나, 산소 몇 개? 네 개로 돼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 몇 개야? 원자 개수는 7개죠. 7원자. 그리고 전부 다 비금속이죠. 즉 비금속은 공유결합하잖아요. 공유결합하는 걸 뭐라 그래? 분자라 그러죠. 분자는 공유결합하는 물질만 붙여요. 그러니까는 7원자 뭐라 그래? 분자. 보통 7, 3 이상이면 다원자 분자 이렇게 보통 표시하는데 일단 7원자 분자야. 몇 원소죠? 원소 몇 개로 돼 있습니까? 하나, 둘, 셋, 3원소로 돼 있죠. 3원소로 이루어진 분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자와 원소의 종류가 다르죠. 똑같은 물질이지만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무슨 결합이다? 분자를 얘기하면 무슨 결합한다?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근데 금속이 들어간 결합은 공유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자로 얘기하지 않지요. 결합에는 뭐가 있었어요? 금속. 원자들은 불안정해서 화결합을 하죠. 금속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 있고, 그죠? 이온 결합이 있고, 또 무슨 결합이 있지?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결합밖에 없죠. 기본적인 결합은 이 세 가지. 물론 배위 결합도 있지만 배위 결합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처럼 취급하시면 되니까 크게 세 가지고요. 금속 결합의 정의는 뭐예요? 금속과 금속이 결합한 거 찾으면 돼요. 이온 결합은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거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거 찾으면 됩니다. 맞죠? 근데 예외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예외들을 기억하셔야 된다. 일단 금속이 들어간 것들은 이런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을 하는 것들은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분자라고 얘기하면 틀린다. 이런 거였었죠. NaCl은 몇 원자 분자입니까? NaCl은 몇 원자 분자야? 원자는 몇 개 있어요? 2개. 그럼 얘를 이원자 분자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틀리는 말이죠. 분자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분자 정의에 대한 내용은 옛날에 기초할 때 했는데 일단 그런 거 생략하고 기본적으로 구별만 여러분이 빨리빨리 해주시면 돼요. 이건 분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일단 호돈소라고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종류가 한 가지죠. 더 쉽게 보면은 화학기호 중에 대문자가 하나로 돼 있는 건 무조건 호돈소 물질이에요. 대문자가 2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화합물인 거죠. 맞죠? 원소기호는 대문자로 쓰잖아요. 대문자 개수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개수 O3, 오존이죠. 호돈소 맞습니까? 원소 하나로 대문자 하나잖아요. 그죠? H2 대문자 하나지. 그죠? N2 이런 것도 대문자 하나. Fe2는 뭐야?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죠. 대문자 하나가 있으면은 그냥 호돈소 물질입니다. 그 형태 중에 대문자 하나가 있으면 이런 호돈소 물질이죠. 맞습니까? 자, 요거는 몇 원자 분자라고 할 수 있어? 3원자 분자. 요거는 2원자 분자. 요것도 2원자 분자. 요거는 분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1원자 분자가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금속 결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He 이런 것도 있네요. He 이건 몇 쪽 원소입니까? Ne 이런 거는 18쪽, 주기율성의 18쪽 원소죠. 여러분 18쪽이라는 것은 최외각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 맞나요? 두 가지를 또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최외각 전자수 있고 뭐도 있어?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최외각 전자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가 달라진다 그랬죠?
최각 전자수나 원자가 전자수나 가장자리의 전자수는 맞는데 18쪽에서 달라요. 최각 전자는 그냥 말 그대로 최각의 전자 몇 개 있어야 돼요? 있는 개수 세는 거죠. 18쪽이면 몇 개 있어? 8개가 최각이죠. 근데 원자가 전자는 반응할 수 있는 전자수예요. 8개가 차버리면 반응할 수 있는 전자가 없죠. 여기서 말이 다르죠. 몇 개 있니? 0개 있습니다. 그죠? 원자가 전자수는 18쪽에서 0개, 얘는 8개. 얘는 18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원자가 전자로 물어보면 몇 쪽이야? 0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족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헬륨이나 네온은 이건 뭐라 그래요? 몇 원자 분자입니까? 헬륨. 이거 1원자 아닌가요? 1원자이며 분자죠.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분자입니다. 얘도 1원자 분자 또는 이런 걸 단원자 분자 이런 말 쓰죠. 단원자 분자, 원자 하나로 된 분자입니다. 여러분 동소체 중에 탄소 동소체,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것도 호돈소 물질이 아니야. 맞습니다. C로 돼 있죠. 그죠? 대문자 하나는 호돈소 물질이죠. 화합물은 뭐죠? 대문자 2개 이상. 어떤 게 있을까? H2O 화합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CaCl2 이것도 화합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CO2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화합물입니다. 보면 공통적으로 대문자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있으면 화합물이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 얘는 순물질입니다. 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많이 실수하는 거 잠깐 체크해 봅니다. 여러분 아까 분자는 무슨 결합을 하는 게 분자다? 공유결합을 하는 거. 비금속들끼리의 결합이 분자잖아요. 그죠? 그럼 분자는 모두 공유결합을 한다. OX. OX. 자, 분자라고 칭하는 건 모두 공유결합을 한다. OX.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유결합하는 게 분자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어. 그럼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분자는 공유결합을 한다. OX. X죠. 이유는? 뭐가 X라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거는 이게 대부분은 맞아요. 대부분은 분자를 만들려면 무슨 결합해야 돼? 공유결합해야 돼.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외가. 이게 예외죠. 예외가 뭐 있지? 저기서 얘기한 1원자 분자죠. 헬륨, 네온은 공유결합을 하지 않지만 뭐죠?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1원자 분자. 1원자 분자가 예외야. 18조 원소들이 예외가 되겠지. 그럼 반대로 공유결합을 하면 분자다. OX. 공유결합을 하면 분자다. OX. X 이것도 X. X. 자, 그럼 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건 문제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공유결합하는 건 분자다. 뭐 이게 OX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잘못된 물질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유결합을 하면 분자다. 이게 X래요. 예외가 있어요. 대부분은 공유결합을 하면 뭐죠? 분자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 거죠. 예외가 뭐 있을까? 그렇죠. 탄소, 동소체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거. 다이아몬드 다리가 4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공유결합을 해요, 안 해요? 공유결합을 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를 분자라고 하나요? 아니죠. 원자결정이란 말이야. 분자라고 칭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거 예외는 무슨 동소체? 탄소, 동소체를 기억해 두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외적인 거 한 번씩. 나머지 문제들은 뭐 그냥 구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외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는 거 좀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 예외들,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이 물질을 분류하는 부분에서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게 있잖아요. 이온 결합은요. 뭐와 뭐의 결합이죠? 이온 결합. 이건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이. 이건 이제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뭐와 뭐의 결합?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정이다. 그죠? 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금속이라는 것은 원자의 결합은 아니잖아요. 무슨 결합이죠? 이온들의 결합. 금속은 무슨 이온이 돼?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어서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것이 이온 결합의 기본 정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이온이 되는 건 금속이고요. 음이온이 되는 건 뭐냐? 비금속입니다. 그럼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들 중에 조금 기억할 것은 이온 결합 물질 중에 금속과 비금속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기억할 게 바로 무슨 이온이라 그랬죠? 암모늄 이온입니다. 암모늄 이온. 여러분 보시기에 질소, 수소, 염소는 금속입니까? 비금속입니까? 질소, 수소, 염소는 전부 다
비금속이죠. 그럼 이건 비금속들만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결합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공유결합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얘는 공유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이 들어가 있니? 이온결합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온결합. 암모늄 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것은 무슨 결합이다? 이온결합이다라는 거. 특히 이거는 너무 중요하죠. 암모늄 이온이 들어있는 건 무슨 결합이 있다? 이온결합도 있고 공유결합도 있고 배위 결합도 있다. 이 화합물은 유명한 화합물이죠. 그러니까 각 화합물이 존재하는 결합들 이런 게 존재한다. 기억하시고 또 자, HCl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고요. HCl이 이온화합니다. HCl이 이온화하면 이건 산이죠. 염산. 그럼 수소 이온하고 뭐가 나와요? Cl-가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이 분명히 양이온과 뭘로? 음이온으로 떨어지네요. 그럼 이 HCl은 이온 결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물에 녹이면 이온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이온 결합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명심하셔야죠. 비금속은 전부 다 어떤 경우라도 뭐다? 공유결합입니다. 단 예외가 바로 요거 한 가지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면 각각의 예외적인 것들하고 요 물질들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좀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이게 호돈소, 화합물, 그다음에 혼합물. 혼합물은 뭐 이제 공기도 있고 뭐 합금도 있고 뭐 설탕물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그죠? 맞습니까? 바위, 암석 뭐 이런 거. 위나 아래나 똑같이 섞여 있는 것을 무슨 혼합물이라 그러지? 균일 혼합물. 이게 용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위와 아래와 좀 더 그 성분비가 다르면은 이거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일단 해주시고 특히 혼합물은 각각 순물질들이 물리적 방법으로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분리해내는 과정들이 뭐가 있죠? 어떤 걸 이용해서 분리해냅니까?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거.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물들을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 분리 과정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뭐가 있어요? 일단 뭐 밀도차 이렇게 있죠. 밀도차라는 게 뭐야?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떠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죠. 자,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경우는 이제 서로 섞여 있는 액체인 경우에 섞이지 않으면 밀도차로 가라앉고 뜨는 걸로 구별할 수 있는데 서로 잘 섞이면 이걸 분리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뭘 씁니까? 각각 물질은 끓는 점이다. 그러니까 끓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끓는 게 먼저 튀어나오고 나중에 튀어나오면서 분리해내는 거. 끓는 점차.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용어만 좀 기억해 볼까요? 뭐가 있죠? 증류 이런 거 있나요? 증류도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또 여러 개 중에 하나씩 이렇게 뽑아내는 거. 분별, 증류라는 것도 있고. 맞습니까? 분별 증류에서는 고민해야 될 게 뭐죠? 원유의 분별, 증류가 있어요. 자, 원유를 분별 증류하면은 가솔린, 나프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등유, 경유, 중유. 주의사항이 뭐예요? 원유도 혼합물인데 분별 증류한 경유, 나프타, 등유, 중유 이것도 뭐죠? 혼합물이라는 거예요. 혼합물을 혼합물로. 알겠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순물질로 바꾸는 거지만 등유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는 혼합물인데 분류해서 역시 혼합물로 끓는 점 차로 분리해내는 거. 증류랑 분별 증류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용해도차도 있죠. 용해도차는 어떤 방법이죠?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용해도차는 결정 이런 말 나오나요? 재결정 이런 말 나오면 재결정 용해도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녹는 차이. 그다음에 또 분별 뭐가 있어요? 끓는 점 용해도 차이가 크게 나서 구별하는 거 분별 증류라는 거 있고요. 하나 추출이라는 것도 있죠. 추출. 여러 개 녹아 있는데 그중에 한 성분만을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추출이라 그래. 이런 것들은 용해도차를 의해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극소량이 서로 섞여 있는 혼합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죠?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용매가 올라가는 높이와 용질이 올라가는 높이 차이를 가지고 물질 성분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이 뭐죠? 얘의 장점은 비교적 간단하게 그 안에 있는 혼합물의 가지수를 알 수 있는 거고 조작이 간편해. 왜? 뭐만 하면 돼? 그냥 담그기만 하면 되니까 몇 가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아주 적은 소량의 혼합물도 어떻게 되죠? 구별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실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죠.
자, 다음은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혼합물과 화합물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봐라. 자, 이거 한번 나왔으니 일단은 처음이니까 설명을 조금 합니다. 자, 여러분, 화학 법칙이 있는 거죠. 화학 법칙. 화학 법칙은요, 크게 이렇게 나누자고요. 원자와 관련된 법칙이 있고 분자와 관련된 법칙이 있어요. 화학 법칙에서 기본 법칙은 원자와 관련된 것은요. 원자와 관련된 것은 질량과 관련되는 법칙이다라는 거죠. 질량을 따지는 거고 분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부피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원자와 관련된 화학 법칙이 뭐뭐 있습니까? 질량, 거기 나와 있는 보존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 비례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법칙이 있죠. 분자와 관련된 법칙은 뭐 있습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이 있어요. 기체 반응의 법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체 반응과 아보가드로. 그러니까 기체 반응 아보가드로는 부피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부피와 관련이 있으면 화학 반응의 부피비니까 무슨 비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개수비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반응식을 완성할 때 이거는 개수비. 그런데 질량은 개수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개수비와 관계가 없습니다. 양적 관계죠. 반응식의 개수비하고는 관계 없는 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나 배수비례 나오면 단위는 전부 뭐죠? 그람 단위를 써야 되고 기체 반응이나 아보가드로처럼 개수를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단위는 리터 또는 밀리리터 부피 단위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질량 보존이 뭐예요?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이 뭐하다? 같다. 왜 같아요? 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전과 반응 후 질량이 같습니까? 전과 후의 질량이 같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변화가 생기면서 원자의 종류, 수 이런 거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지요. 근데 분자의 종류 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분자는 바뀌죠. 분자의 종류 수는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안 바뀌니까 구성 원자 수들이 10개면 여기도 10개여야 하니까 질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어떤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일정한 무슨 비로 결합한다?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죠. 얘네들은 질량비가 일정해야 됩니다. 질량비가 일정해. 어떤 경우라도 특별하게 질량비가 일정하게 결합하는 거 이걸 일정 성분비야 라는 거죠. 얘는 질량의 합이 같은 거고요. 얘는 일정 성분비는 반응은 질량비는 일정합니다. 이 두 개는 다 적용돼요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이 두 법칙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화학 반응은 얘네들이 전부 적용이 되는 법칙이죠. 말 그대로 얘네들은 법칙입니다. 그죠?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핵 분열이 일어나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이건 핵 반응이지 화학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거죠. 배수비례가 뭐죠, 여러분? 배수비례? 배수비례가 문제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배수비례가 뭐지? 특정한 원소를 가지고 그 원소와 결합하는 다른 원소들의 질량비를 배수비례라 그래요. 뭐냐면 이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CO2하고 CO가 있다. 여러분, 탄소 하나와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 몇 대 몇? 탄소 한 개랑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 탄소 하나에 산소 하니까 몇 대 몇? 2대 1. 이게 배수비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산소 하나랑 결합하는 탄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 얘는 하나당 하나죠. 두 개당 하나니까 하나당이면 얼마겠어? 2분의 1이 되겠네요. 맞지요? 산소 하나랑 결합하는 탄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얼마? 1. 그럼 몇 대 몇? 1대 2.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배수비례예요. 그럼 일단 지웁시다 이거. 배수비례 조건은 뭘까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배수비례 조건은 원자 몇 개 이상, 원소 몇 개? 두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 배수비례가 적용됩니다. H2O와 H2O2 배수비례 적용돼요 안 돼요? 얘는 물이고 얘는 과산화수소지. 그럼 얘는 특정한 수소랑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 1대 2 이런 건 적용되는 거야. 이게 질량비.
특정 원소랑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 그죠? 자, H2O랑 H2S 배수비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얘는 수소랑 결합하는 산소 아니죠. 종류가 몇 가지야? 3가지 이상이면 배수비례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어떨까? H2SO4나 H2SO3. 자, 배수비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원소가 몇 개야? 하나, 둘, 3개를 비교하잖아. 배수비례는 2가지 원소를 비교할 때만 적용됩니다. 알겠습니까? 끝났습니다. 꼭 기억해. 알았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자, 배수비례 특정 원소랑 결합하는 정리.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다음은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의 법칙이 혼합물과 화합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시다. 자, 1번.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의 법칙이 모두 성립한다. 옳은 거. 맞아, 안 맞아? 야, 아까 법칙이니까 모두 설명한다 그랬지? 근데 화학 법칙이지? 화학 법칙은 기본적으로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혼합물은 화학 반응이 아니라 뭐죠? 반응 안 일어나잖아. 얘네들이 무슨 일정 성분비가 나와.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그냥 섞여 있는 질량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화학 법칙은 무슨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근데 혼합물은 화학 반응입니까? 즉 화학 변화입니까? 물리적 변화입니까? 물리적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질량 보존은 되겠죠. 계속 쌓이니까. 근데 일정 성분비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2번. 질량 보존은 모두 성립하지만 일정 성분비 법칙은 혼합물에서만 성립한다. 아니죠. 화합물에서만 성립한다는 걸로 바꿔야 돼요. 3번. 질량 보존은 모두 성립하지만 일정 성분비는 화합물.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한 번 더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드러났으니까 이런 문제 실수하면 안 되겠죠. 알았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1번에는 3번. 2번. 돌톤의 원자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돌톤의 원자설은 크게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그냥 확인만 합시다. 자, 돌톤의 원자설. 첫 번째, 돌톤이 정의한 원자는 어떤 거지? 쪼개면 쪼갤수록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게 돌톤의 원자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자,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같은 질량과 성질도 같다예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는 모든 성질이 뭐하다? 같다. 성질이나 질량이나 이런 게 모두 같다. 자,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질량 보존 일정 성비를 이게 보완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2가지 정도만 기억하자고. 이거 지금은 뭐 할 수 있다? 수정돼야 돼. 돌톤의 원자 1항은 뭐로 수정할 수 있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아니라 분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뭘로? 핵분열이다라고 하죠. 그죠? 핵분열 반응으로 쪼갤 수 있어요. 핵분열로 쪼개면 뭐하고 뭐로 쪼개지죠? 원자를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 뭐로? 전자까지 튀어나오죠. 이거 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더 쪼개면 쿼크 나오죠. 쿼크 나와요. 자, 양성자는 무슨 쿼크로 돼 있죠? 업쿼크, 다운쿼크. 3개로 돼 있어요. 쿼크입니다. 자, 중성자는 업쿼크, 다운쿼크로 돼 있어요. 근데 전자는 그냥 뭐죠? 전자. 이걸 경입자 또는 렙톤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더 쪼갤 수 있다는 거야. 아, 원자는 최근에 와서는 뭐 한다? 더 쪼갤 수 있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핵자들은 또 역시 더 쪼갤 수 있고, 이 쿼크 하나의 전기량은 플러스 얼마? 3분의 2예요. 다운쿼크의, 이거 업쿼크죠. 다운쿼크의 전기량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이것도 플러스 3분의 2니 다 더하면 플러스 1이고요. 다 더하면 0이고요. 전기적 성질이 없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까지도 조금은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2번째, 같은 원소의 성질이 같다. 같은 원소는 성질과 모든 게 같다. 근데 이것도 뭐에 의해서 수정이 돼야 됩니까? 무엇을 발견하고 나서? 동위 원소를 발견하고 나서 수정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동위 원소의 정의가 뭐였죠? 동위 원소의 정의가 뭐죠? 뭐는 같죠? 원자 번호는 같나요? 원자 번호는 같고,
뭐가 달라?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입니다. 그럼 원자 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양성자 수가 같다는 얘기고 질량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중성자 수가 다르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뭐 수소 같은 경우 11, 12, 13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동위원소는 같은 원자입니까? 아닙니까? 동위원소는 같은 원자입니까? 아닙니까? 두 가지 말이 있죠.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입니까? 아닙니까? 같나요? 다르나요?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원소입니까? 같은 원소입니까? 원소라는 게 뭐죠? 원소는 아까 얘기했지만 성질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원자는 뭐죠?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잖아요. 맞지? 그러면 동위원소는 같은 원자다. OX.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다. OX. 동위원소는요. 얘나 물을 만들면 성질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잖아요. 성질이 같잖아요. 같은 원소예요. 알겠니? 근데 같은 원자냐? 원자량이 달라 안 달라? 같지 않잖아. 그치? 같은 원자는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성질이 같은 거예요. 성질이 같은 거. 뭐 그런 거. 뭐 이런 거 두 개를 한번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번 문제. 돌톤의 원자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철원자와 구리원자의 지름은 서로 같다. 뭐야 이건? 생뚱맞게 지름을 물어보고 앉아있어. 답을 준 거잖아. 1번입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야? 맞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원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거기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기가? 화합물 써있니? 한물로 써있죠? 오타가 생깁니다. 미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대로 바꿉시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건 화합물을 분리하면 원소가 된다. 화합물을 분리하면 원소가 된다. 옳지 않나? 자, 2번은 뭐야? 자연에 홀로 존재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화합하여 수많은 물질을 만들기도 한다. 이거 맞겠네요. 그죠? 3번.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구별된다. 맞겠죠? 크게 금속과 비금속이야. 4번. 화학 변화로 또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화학 변화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즉 무슨 소리죠? 원소가 쪼개집니까? 안 쪼개집니까? 화학 변화에서는 쪼개지지 않아요. 이걸 쪼개는 건 무슨 반응으로? 핵 분열 반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번에서는 화합물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혼합물. 이게 틀린 답인 거죠? 이건 혼합물을 분리하면 원소가 된다. 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혼합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면 되지, 그치?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물질 속에 포함된 산소가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자, 물질 중에 산소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려면 무슨 물질 골라라? 혼합물 골라라. 그죠?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와 산화철은 전부 다 화합물인 순물질이지만 공기는 혼합물입니다. 요거는 그대로 산소 성질을 가지고 있죠. 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리튬과 스트론튬의 불꽃색은 모두 붉은색으로 비슷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붉은색이니까. 이 경우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결론은 뭐죠?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스펙트럼을 잠깐 이렇게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스펙트럼은 크게 무슨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원소를 분석하는 스펙트럼은요. 선 스펙트럼이다. 또는 나눠볼까요? 스펙트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연속 스펙트럼하고 뭐가 있죠? 불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불연속 스펙트럼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하고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맞죠?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자, 연속이라는 것은 뭐와 같은 거죠? 에너지 변화가 일정하니까 무지개 같은 거다. 맞죠?
무지개 같은 거. 근데 불연속 스펙트럼 중에 흡수하고 방출이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자, 흡수는 특정한 에너지를 뭐 한 거지? 흡수하는 거예요. 특정한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돼? 흡수되면 항상 무슨 색으로 보일까? 검은색으로 보이죠. 얘는 특정한 에너지가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요 선 모양이 무슨 색이다?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으로 나오면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은 어때요? 이 선이 색깔로 표시되는 거예요. 색깔로 표시되는 거. 이게 조금 이어지면 이런 거죠. 흡수는 검은색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어떠한 기체가 있는 진공관에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면 이 진공관에서 특정한 빛을 어떻게 돼? 이 기체들이 흡수해요. 그럼 흡수한 파장의 빛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나머지 빛은 통과해서 나오고 특정한 빛만 안 나오니까 뭘로 나타나?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 이게 선 스펙트럼이야. 그럼 이 조건은 온도를 높여서 실험할까요? 낮춰서 실험할까요?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려면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저온 실험이에요. 저온 실험이야. 온도가 낮은 데서 실험하는 건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보호에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언 계열 이런 거 얘기를 했죠. 요거는 무슨 스펙트럼이죠? 방출 스펙트럼이었잖아요. 에너지 단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뭐 하면서 떨어지면서 그 차이가 방출하잖아. 그죠?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방출 스펙트럼은 여러분 얘네들의 색깔 변화가 나온다. 불꽃 반응 이런 거랑 동일해요. 금속을 불꽃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불꽃 색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나오는 거죠? 뜨거운 불꽃의 그 에너지로 그 안에 있는 전자가 뭐해? 들뜬 상태로 올라갔다가 뭐 하면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방출 스펙트럼을 한다는 얘기는 조건이 어때야 돼? 고온이어야 돼. 에너지가 많은 데서 실험해야 그 전자들이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스펙트럼을 조금 자세하게 이 온도 정도까지는 온도로 흡수냐 방출이냐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제가 좀 말이 빨라졌죠? 아닌가? 안 빠르나? 그렇구나. 관심도 없죠. 그게 정답일 거야. 근데 이게 왠지 열심히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자, 어쨌든 5번입니다. 그럼 5번은 일단 스펙트럼으로 뭐 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정리해 두시고 6번 가보겠습니다.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였죠? 불꽃 색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칼슘 주황색, 리튬 빨간색 이런 것들 기본 색깔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이 답입니다. 불꽃 나오면 무조건 3번. 그리고 불꽃은 방출 스펙트럼을 보는 겁니까? 흡수 스펙트럼을 보는 겁니까? 방출 스펙트럼을 본다. 요거까지도 꼭 한번 생각은 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5페이지죠. 7번. 분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자, 모든 물질이 분자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맞죠? 분자가 아닌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들어갈 때? 금속이랑 결합한 화합물은 분자 아니다. 체크하고 2번.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다. 분자 정의 맞니?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 그래? 분자라 그래요. 근데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는 뭔가요? 원자입니다. 그건 성질이 달라지죠. 자, 3번.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거 맞죠? 질소는 3중 결합하고 있습니다. 4번. 분자의 크기나 모양은 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분자 모양 크기가 똑같나요? 아니죠. 종류마다 원자 사이즈가 다르니 결합하는 종류마다 크기나 구조는 다 달라요. 자, 틀렸죠. 4번이 틀린 겁니다. 8번 가보겠습니다. 자, 성분 원소가 같지만 다른 성질을 갖는 물질들로 짝지어진 거.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분 원소는 두 물질이 같아요. 근데 성질이 다르대요. 딱 한눈에 봐도 누굽니까? 물과 과산화 수소겠네요. 성분 원소는 H와 O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지만 과산화수는 O2입니다. 하나가 더 있죠. 나머지는 다르죠. 원소들의 종류가 다르면 성질은 달라집니다. 됐죠? 그러니까 8번에는 2번일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9번. 자, 다음 중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실험 결과. 그러니까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물은 더 이상 분해하지 않는 작은 입자일까? 근데 이거를 뭔가 조치를 취하면 다른 입자, 더 작은 입자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물 나오면 물을 구성하는 걸 확인하는 건 무슨 실험이죠? 전기 분해입니다. 여러분, 화학 반응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화학 반응의 종류 몇 가지가 있죠?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화합이라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A 더하기 B가 뭐라 됐을 때 AB 되는 거. 이런 건 화합 반응이라고 해요. 화합 반응. 예를 들어서 H2 플러스 뭐 O2도 맞고 뭐 Cl2가 반응하면 이 HCl 이런 거죠. 그죠?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 화합. 자, 또 뭐가 있어요? 분해 있지요. 분해는 이 화합의 뭐죠? 정반대입니다. A와 B가 만들어지는 게 분해죠. 근데 분해는 종류가 몇 가지가 분해가 있을까요?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촉매 분해가 있어요. 자, 촉매를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쪼개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가열해서 분해하면 됩니다. 무슨 분해? 열분해. 열분해. 가열해서 분해.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전기 분해. 전기 분해. 자, 분해는 세 가지 분해가 있죠. 자, 촉매는 말 그대로 이산화탄간이나 뭔가 집어넣고 분해시키는 겁니다. 촉매가 하는 일이 뭐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서 반응을 쉽게 하니까 얘네들 반응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중요한 건 좀 열분해인데 열분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만약에 CaCO3를 가열하면 뭐 나와요? 가열한다. 그럼 분해돼야 안 돼요? 분해되지. 뭐하고 뭐? CaO와 CO2 돼서 날라가. 이런 식의 분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분해죠? 열분해. 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NaHCO3입니다. 이거 분열하면 가열하면 뭐 돼요? Na2CO3 플러스 H2O 플러스 뭐 나와? CO2 나옵니다. 자, 개수 맞추면 이 앞에 얼마? 2. 특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어디 쓰이는 물질일까요? 일단 소화기의 원료예요. 불 끄는 원료. 분말 소화기엔 탄산소 나트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열하면 뭐가 나온다? 불구덩이 이걸 집어넣으면 가열되니까 뭐가 나와서 CO2가 나와서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불을 꺼지는 겁니다. 또 소화제. 약 염기성 물질이에요. 위산이 과다될 때 이걸 먹으면 중화시켜서 속이 편안해지는 거. 소화제의 중요한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세 번째는 뭐지? 베이킹 파우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베이킹 파우더. 일명 소다 이런 말 들어봤죠? 소다 먹으면 쓰죠? 안 먹어봤군요. 하얀 가루 찍어 먹으면 씁니다. 쓰다는 얘기는 염기죠. 그죠? 염기, 이 성분을 가지고 있죠. 소다죠. 그러니까 배가 아플 때 소다 먹으면 어때? 소화제 먹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배가 아플 때 분말 소화기 가루 먹으면 돼, 안 돼? 돼요. 속만 편할 뿐이지 나머지 중금속 오염은 몰라요. 속이 편하면 된다. 뭐 그런 거죠. 그것도 없으면 뭘 먹으면 된다 그랬어. 이게 공통된 소화제의 특징은 뭐죠? 중화 반응이거든요. 그 염기성 마시면 돼요. 비눗물 같은 거 좀 마신다거나. 이 분필가루도 염기성이거든요. 이거 좀 가루 털어놓는다거나. 뭐 정 급하면 어쩔 수 없다면 그 후는 몰라요. 속만 편하면 되니까 그렇게 쓸 수 있죠. 아주 유명한 물질들입니다. 물질들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게 제일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자, 이거랑 비슷하죠. Na2CO3라는 물질이 있어. 이게 뭐죠? 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탄산 나트륨. 이게 어떤 성질이 있는 물질이죠? 이거하고 대비돼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용이 하나가 물질이 NaOH가 있어요. 자, NaOH 나오면 아주 유명한 성질 하나가 있습니다. 조해성이 있다. 조해성이 뭐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녹아버리는 성질입니다. 근데 이거와 대비되는 성질을 얘가 가지고 있어요. 즉 얘는 뭐야? 갖고 있던 물을 잃어버리면서 마르는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의 명칭이 뭐죠? 풍해성이라 그래요. 용어들만 확인하시면 돼요. 낯설지만 않게 하시면 돼. 풍해성.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풍해성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탄산 나트륨 풍해성 있는 물질이고 이거는 액성이 뭡니까 이거? 이 염이지요. 양이온, 음이온 된 염입니다. 염은 모든 액성이 있다 그랬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가수분해 기억하십니까? 이거 물에 녹이면은 산성입니까? 염기성입니까? 중성입니까?
나트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중화 반응에서 수산화 나트륨, 강염기고요. 탄산은 어디서 나와요? 탄산, 약산이죠. 자, 강한 거와 약한 게 만났으면 뭘 따른다? 강한 성질 따른다. 그래서 이 염의 액성은 뭐지?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염기성입니다. 이것도 맛을 보면 씁쓸해요. 어쨌든 풍해성.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이거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영 비슷한 거죠. 그죠? 뭐 나올까? NaOCO2 되나 안 되나? 나올 것 같죠? 명심하세요. 이건 열분해 안 됩니다. 탄산 나트륨은 열을 가해서 분해시킬 수 없습니다. 분해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탄산 나트륨 기억해도 속을 수 있어. 나머지는 가능해. CO2 나옵니다. CO2 나오는데 탄산 칼슘은 가열해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특징 하나 정도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놓고 9번은 이제 전기 분해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죠? 그럼 지금 계속 이 튀어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잘 정리하십시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 들어가서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니까 하나하나 익숙하게 그냥 나올 때마다 정리해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전기 분해는 굉장히 강한 결합을 끊어내서 각각 분리하는 거죠. 공유결합하는 물질들 같은 걸 끄집어내서 분해하는 거죠. 자, 물전기 분해는 한 번 더 체크하십시오. 물을 전기 분해하면 자, 플러스 극과 무슨 극이 있었죠? 마이너스 극입니다. 자, 이때 발생하는 것 좀 기억하시고 반응을 아셔야 되는데 전기 분해예요. 전기 분해는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까? 딱 보면 딱 나와야 돼요. 전기 분해는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산화 반응이 일어나죠.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화라는 건 전자를 뭐 하는 거죠? 잃어버리는 반응이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극이라는 건 전자가 모자른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이온이 가서 붙을까요? 플러스니까 상대적으로 전극이 반대인 이런 게 가서 붙겠지. 그럼 이런 음이온들은 전자를 원래보다 어때? 많이 갖고 있으니 여기한테 뭐 해버려? 줘버리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마이너스 극은 뭐 이런 에이라가 있으면 이렇게 양이온이잖아요. 전자 모자르는 거. 그럼 이걸 채워야 되니까 여기서 뺏어서 얻어. 이런 건 환원이죠.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 그럼 이렇게 보면 물이 전기 분해하면 산화되고 플러스 극에서 그러면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죠. 산소가 음성도 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산소 대가리가 와서 전자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기체가 나오죠? 산소 기체 나와.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는 뭐가 있어요? 수소 이온들이 주변에 깔리죠. 주변에는 무슨 액성이 되죠? 산성이 되는 거죠. 얘가 한 개 정도 나온다면 환원되면 수소가 이제 와서 달라붙을 텐데 수소 기체가 나오죠. 수소 기체가 빠져나가면 OH가 남죠. 그래서 얘는 염기성이 됩니다. 마이너스 주변에는 염기성이 되고 얘는 기체가 몇 개 나와요? 분자수가 2개 나와. 1대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물입니다. 물 전기분해 각각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개수비. 이건 개수비니까 부피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부피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물질.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9번에서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 그럼 물은 한 가지 성질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성질이 있는 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의 적절한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물의 밀도라든가 상태가 변한다든가 뭐 수증기 된다라든가 이거 전부 다 물리적 변화죠. 맞죠? 분자들끼리의 인력에 관련된 거지 원자를 구성하는 성분은 알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은 물리적 변화에 관련된 거고 4번은 원자 간의 결합인 화학적 결합에 관여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10번 보겠습니다.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을 모두 골라라. 자, 산소 분자 맞죠? 그 다음에 물 H2O 분자 맞죠? 염화 나트륨이 있으니까 분자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구리도 금속이에요. 분자로 나타낼 수 없죠. 암모니아 NH3입니다. 원자 이거 비금속 공유결합이죠. 분자일 수 있죠. 산화 마그네슘 MgO죠. Mg는 금속입니다. 분자 아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첫 시간 이제 가볍게 일단 워밍업 삼아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요. 나머지 문제로 속도를 가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